자, 오늘도 현장이 다비다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자, 저는 지금 한강대교를 건너서 노량진 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오른쪽으로는 저렇게 지금 여의도 63 빌딩이 보이고 있고요. 노량진 뉴타운 오늘 기사를 봤더니 웃돈만 10억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10억 벌기가 쉽습니까? 일반 뭐 직장 다니고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10억 벌기가 쉬워요. 근데 노량진 뉴타운에 소유를 했던 사람들은 그냥 웃돈이 이미 10억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다녀서 10억 모으기 쉬워요? 아니면은 뭐 주식해서 10억 벌기가 쉽습니까? 부동산 저기 노량진 뉴타운의 소유자들은 다 전부 다 10억씩 이상 버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발되면 일반 분양 받는 것보다 내 재산 평가받고 일반 분양 받는 것보다 10억 이상의 효과가 훨씬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재개발에 대한 메리트예요. 아직까지는 이 재개발이 재건축보다는 어떤 정보의 공유가 덜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먹거리가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 이유도 이게 개발이 되면 그냥 노량진 뉴타운 10억 붙는 것처럼 좋은 입지만 선택을 한다면 그 정도 프리미엄은 다 붙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정되는 거를 찾기가 그냥 맨 땅에는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설마 여기가 빠질까? 이런 의심이 되는 곳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웬만하면 다 포함됩니다. 자, 오늘 상도 15구역, 전농 9구역 두 군데 현장 보여주면서 여러분들께 여러가지 현장도 보고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노량진 뉴타운 여기 일부는 철거가 다 돼 있네요 벌써. 자, 이쪽 지금 아파트 왼쪽에 짓고 있는 현장은 저 지역주택조합이에요. 여기에는 예전에 큰 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토지 매입이 좀 간단한, 비교적 간단한 데들, 그러니까 재개발을 해야 되는 곳들 있잖아요. 다세대들이 밀집돼 있어 가지고 소유자들이 엄청 많은 데들은 재개발로 가는 게 맞는데, 저렇게 큰 땅이 있던 곳들, 큰 땅이 있어서 땅 몇 개만 사면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곳들에 대한 지역주택조합은 비교적 성공들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장승백이고요. 오늘은 상도 15구역 지금 가고 있습니다. 상도 15구역에 처음에는 추진위원회가 정말 요상하게 그 신소통합구역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또 그렇게 지정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오늘 보여드린 빠진 현장 여기에 투자하면 제가 대박 날 것 같다. 나머지는 다 올랐고 나머지는 또 토지거래 허가고 막 사지도 못하고 하여튼 여러가지 복잡했는데, 이 빠진 지역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추진위는 이기적이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지정권자는 이타적이에요. 그래서 추진위는 얄미움은 빼고 싶은 거야. 근데 서울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빼고 갔다가 얘는 나중에 어떻게 할래? 얘는 나중에 어떻게 하려는 지역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은 거의 그냥 지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다 개발되는데 얘만 빼고 갔어. 얘의 운명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요런 것들이 우리가 추가 편입의 핵심 지역이에요. 추가 편입을 지금 20%까지 계속 늘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가 편입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지정권자가 여기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이 정도 마음을 갖는 곳이면은 나머지 지정된 곳들 다 오르고 여기 빠진 곳들 우리가 딱 선택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상도 15구역 가서 그런 곳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도 15구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길 건너편에는 상도 15구역 추진위 사무실이 이렇게 있고요. 이 건물은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물이에요. 이 건물은 당연히 소유자 입장에서는 재개발에서 빠지고 싶겠죠. 뭐 치과, 병원 이런 것들 업종들이 잘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블럭 뒤로, 이 건물 뒤로 블럭들을 쏙 빼놓고 가려고 했었어요. 추진위원회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얄미웠겠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뒤로는, 이 건물 뒤로는 이런 신축 빌라들이 쭉 이 라인을 따라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근데 이 동네는 전반적으로 노후가 돼서 신속통합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여기에 막 빌라들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빌라들도 뭐 계속 뭐 새 빌라들이 많이 들어와 있네. 이러다 보니까는 추진위원회에서는 야,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겨우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빌라 사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냥 얼마 고생도 안 하고 그냥 재개발 조합원이 되는 게 추진위원회 입장에서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빼고 가려고 하는 거였죠. 처음에는 뭐라고 붙어있네. 한번 볼까요? 상도 15구역 주민 설명회, 추진위 경과보고 향후 일정 설명, 뭐 여러가지 이제 개발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걸 뺐는데 그럼 얘를 빼고 갔어. 그러면 구역 면적도 이상해지고요. 구역 모양도 이상해져요. 그럼 나중에 얘네들은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지. 얘네들은.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재개발을 할 때 그렇게 잔여 토지를 남게 하지를 않아요. 잔여 토지를 남게 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다 개발을 해서 구역의 면적이 좀 어느 정도 정형화 될 수 있게 모양이 좋아질 수 있게, 아이고 언덕이라 힘드네. 그렇게 정비구역을 지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추진위원회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자, 이 블럭입니다. 지금 아이고 말하면서 이 언덕을 걸으면서 말하니까 조금 힘이 드네. 체력이 좋은 줄 알았더니 허당이야, 허당. 아이고 힘들어. 자, 여기 요 블럭인데요. 자, 보십시오. 좌측은 이렇게 재개발을 기다리던 그런 곳, 오래된 집 소유자들, 그러니까 계속 여기에 살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렇게 빌라들이 들어오면서 얘네들은 빼고 가고 싶은 거지. 추진위원회 입장에서는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살다가 겨우 재개발 돼가지고 나도 노량진처럼 한번 돈 좀 벌어보려고 하는데 얘네들은 그냥 빌라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재개발 들어온다. 뭐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남 잘 되는 거 보면 배 아프니까 쏙 빼고 싶은데 지정권자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되어 있는 곳 중에 추가 편입이 될 수 있는 곳들, 정비구역 지정된 곳들은 엄청나게 비싸고 추가 편입이 거의 당연한 사실처럼 보여지는 것들, 어떤 곳이냐면 여기만 빼고 가면 어쩔 건데 라는 지역들 있죠. 그런 것을 찾으면 여러분들이 100% 투자에 성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상도 15구역은 이쯤 보고요. 또 한 예를 한번 보러 갈게요. 자, 오늘 좀 바쁩니다. 계속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현장 전농 9구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청량리 변한 거 좀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이거 옛날에 상상도 못했던 곳이잖아요. 이게 옛날에 집창촌 588이라고 하던 588번지 일대인데요. 이야, 이 재개발 투자도 이런 거예요.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상상을 잘해야 돼. 상상. 여러분들이 재건축은 아파트가 되는 것을 상상을 잘해요. 그런데 이 노후된 주택가가 아파트가 된다는 것을 상상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부동산은 그냥 어디든 개발이 되면 아파트가 된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도 입지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지금 가는 현장도 저희는 100% 된다 그러고 손님들 사줬었어요. 왜냐면은 얘를 빼고 가면은 얘는 나머지가 개발이 됐을 때 맹지가 돼요.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냥 잔여 토지가 남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100% 편입이 된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했는데 정말 편입이 됐습니다. 뭐 100%는 아니었지만은 여하튼 간에 자신 있다. 그냥 한번 해보자. 우리 민원을 넣더라도 된다. 뭐 이렇게까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배짱 있게 해볼 거냐. 그래서 배짱이 있으셨던 분들, 그냥 확신이 있으셨던 분들은 남들보다 그때 한 3억 정도 싸게 사시면서 그 이득을 한 번에 배짱으로 그런 이득을 가져가셨죠. 자, 그런 아주 확실한 것만 하려면 사실 돈이 많아야 돼요. 뭐 재건축 뭐 우리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돈이 많아야 되죠. 재개발 구역 지정된 들 웃돈만 10억이야. 웃돈만. 노량진 뉴타운 웃돈만 10억입니다. 그러면은 평가 금액까지 하면은 최소 투자 금액이 한 13억 이상은 돼야지 제가 보기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긴 해야겠고 안 되면은 도태되는 것 같고 이럴 때는요 정말 배짱 있게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곳들이 눈에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믿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농 구구역으로 계속 가서 여러분들께 이 현황이 그때 어땠었는지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주시면 용산에서 그럴 만한 곳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농 구구역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농 구구역 쪽으로 들어왔고요. 전에 진짜 말도 많았던 신축 현장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런 곳인데 개발을 하려고 앞두고 있어요. 뭐 석축으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저 위에다 집을 지어놨네. 이거 완전 일제시대 때 지은 집인데, 자, 요 일대에 신축 블럭이 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배제시키려고 했겠죠. 근데 배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저희는 그런 지역들, 처음엔 배제될 것 같아서 엄청 쌌는데 무조건 들어갈 지역들, 그런 데를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자, 앞에 이런 현장이에요. 오른쪽은 이렇게 지금 다 노후된 주택가들이 있고, 여기에 새로 지었으니까 얼마나 얄밉겠어. 그것도 한두 동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 둘, 이야, 몇 동을 지은 겁니까? 여기 세 개, 세 동, 네, 세 동이 이렇게 있네요. 자, 여기를 다 뺄라 그랬었는데 빼고 갈 수가 없죠. 만약에 얘만 빼면 이 전체가 다 재개발됐을 때 얘는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야. 얘네 나중에 혼자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여기 서서 한번 설명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농 구구역은 이미 지정됐기 때문에 노후도를 제가 뭐 돌아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빌라들 다 포함된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잠깐 오토바이 세우고요. 나머지 설명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현장을 좀 둘러봤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아마 여러분들 생각이 이해는 가요. 그냥 가장 안전하게 확실하게 돈을 벌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것도 소액으로. 그러면 세상에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렇죠? 돈이 많으면 우리가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간도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임박한 물건을 살 수가 있으니까. 근데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는 돈을 많이 들여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소액으로 확실한 곳에 가장 빨리 번다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의 없어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못된 선택은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못된 일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주 안전하면서 적은 돈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없다. 하지만 재개발도 추가 편입되는 것들, 나중에 이건 어떨 건데, 이런 단순한 마음만 있다라면, 누가 보더라도 이 남은 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곳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면, 그 지역이 그리고 아주 좋은 곳이라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런 모험을 걸었을 때 바뀔 수 있지 않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희들은 많이 보여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많이 봤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한번 해봐라, 이런 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한번 그냥 계속 그렇게 살기 싫다면 한 번은 좀 인생을 걸어봐야 되지 않나라고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지역이 확실하고 누가 보더라도 당연하다고 여겨진다라면. 자, 오늘의 현장의 답이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이 답입니다.